자, 이제 7번으로 가자. 다음 글의 순서에 가장 적절한 건데 먼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according to 하면 뭐뭇에 따라서라고 해서 얘를 전치사로 봅시다. 자, 전치사야. 하나의 전통적인 definition 하면 전통이제. 그지? 목적어다. 전통적인 정의. 그 정의에 따르자면 미학을 aesthetics라고 그러죠. 미학은 하나의 branch, 분야다. 원래 이 branch는 나무의 가지를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분야라고 봐야 돼. 자, 무엇에 대한 분야일까? philosophy, 철학이겠지. 됐지? 철학의 한 분야가 바로 미학이야. 또 deal with라고 해서 이게 동사거든. 그럼 이건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야. 다루다야. 무엇을 다루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는 철학의 한 분야. 특히 여기 보고 있는 beauty 다음에 especially 다음에 beauty가 나오지. 요걸 우리가 보통 강조할 때 쓰는 부사야. 특히 어떤 아름다움? arts. 예술 작품 속에 있는 아름다움. 됐나? 자, 예술 작품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그런 철학의 한 분야. 그게 바로 미학이야, 미학.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examining 해서 이 ing는 동명사가 조야. 근데 요 ing는 이렇게 앞에 수식하는 분사야. 즐거움을 주는 특징들, features 하면 특징들이야. 무엇에? 모나리자 작품에. 자, 요거 첫 번째 이제 모나리자 작품에 있어서 또는 두 번째죠. 눈으로 캡, 덮여 있는 산. 요거 두 번째야. 그러면 눈으로 덮여 있는 산, 모나리자의 작품, 이것이 가지는 즐거움을 주는 특징이 있지? 맞지? 즐거움을 주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을 examine, 검토하는 것.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동사야.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바로 미학이라고 하는 그 밑에, 미학이라고 하는 영역 그 밑에 있다. 이 말은 속에 포함이 된다. 됐지? 자, 미학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첫 번째, 모나리자의 어떤 작품에 대한 즐거움을 주는 요소, 또 눈으로 쫙 덮여 있는 산, 그 자연적인 거지. 봐봐라. 여기는 인공적인 예술 작품이고 여기는 자연적인 예술 작품이야. 그래서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그런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특징, 그 특징을 알아내는 행동이 결국 미학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제 이해되나? 그냥 아름답다.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아름답다고 좀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A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A가 뭐냐면 consider,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뭐? 피카소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을 생각하라. 근데 게르니카, 자, 뒤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아주 큰 페인팅, 그림입니다. 됐지? 아주 큰 그림인데 그 그림이 블랙, 까만 색깔, 화이트, 하얀 색깔, 그리고 그레이, 회색이죠. 까맣고 하얗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야. 그게 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죠. 그것은 그가 made, 만들었다. 잘 봐라. 그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여기 목적어가 없어. 그럼 당연히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선행사는 누구냐? 바로 이 그림을 얘기하겠지. 그지? 이 painting, 얘가 선행사가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림이야. 근데 그 그림이 뭘까? In response to는 뭐뭇에 반응하여 이런 뜻이야. slaughtered 하면 이건 도살이야, 도살. 너희들 도살이 뭔지 알지? 개나 돼지나 이런 어떤 짐승을 막 그냥 죽이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도살이라거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 자, 봐. 스페인 사람들이 그 스페인 사람들의 그 시민들을 도살한 거야. 누가? 여기 누가 여기 그지?
독일군과 이탈리아의 warplane 하면 비행기, 그지? 전투기죠. 봐봐라. 독일과 이탈리아 전투기에 의해서 스페인 시민들이 도살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만들었던 그림이야. 그게 바로 게르니카라는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스페인의 Civil War 하면 내전을 얘기하죠. 내전이 뭔지 알지, 그지? 사실 우리나라도 내전이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실은 같은 민족이잖아.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스페인의 그 내전 동안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투기가 그냥 폭격을 해서 도살을 해버려. 그 모습을 그림으로 만든 게 바로 게르니카다. 여기서 바로 이런 크루엘, 잔인한 전쟁, 이 전쟁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 캔버스를 지배하고 있다. 맞지? 이 그림은 결국 전쟁에 대한 모습을 캔버스로 나타냈다 이 말이야. 자, 이 A는 바로 이 피카소에 대한 그림을 설명한 거겠지? 자, 그럼 B는 뭘까? That definition이야. 그와 같은 정의. 자, 앞에 거 받아가겠죠, 그지? 그와 같은 정의가 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however를 썼으니까 그러나 이 말이겠죠. 자, 한번 봐봐. 너무너무 좁다 이랬거든. 너무너무 좁다. 왜냐하면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뭐냐? 예술의 작품과 자연의 대상. 아까 선생님 분명히 모나리자를 예술의 작품, 자연의 대상을 눈 덮여 있는 산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예술의 작품과 이 자연의 대상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줍니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줍니다. 뭐보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보다는 아까 by 다음에 ing는 셈이 수단이 된다 그래서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준다. 그것 때문에 이 정의는 너무너무 편협됐다, 좁다 이 말이에요.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해서 이거 전치사제. 바로 아름다움에 있어서의 어떤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것 대신에 다시 한번 볼까? 아름다움에 있어서의 어떤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것 대신에 예술가들은 무엇을 불러일으킨다? 퍼즈먼, 당황스러움이죠. 샤, 충격. 그리고 심지어 disgust, 역겨움을 얘기합니다. 대체 예술 작품을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저건 무슨 그림이지? 당황할 수 있지. 뭐 반만 사람 얼굴 나오고 그지? 반은 이상한 막 모양 나오잖아, 그지? 당황스럽거든. 그러고 막 역겨울 정도이잖아. 이런 것을 예술가들은 그냥 나타낸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름답다 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겠지. 그지? 안 좋은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예술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C로 가보면 이와 같은 작품은 widely 아주 폭넓게 그 다음 admire 아주 감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not for야 단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So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정의죠. 미학에 있어서의 훨씬 더 나은 정의가 would be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가 뭐가 될까? 접속사가 나옵니다. 바로 is that. 결국 이 철학에 대한 분야, 방법을 다루고 있는 철학에 대한 분야. 그러면 요 it's that 이거는 강조 구문이 되어서 없다고 해도 괜찮아. 자, 이거 없애봐. 이거 없애봐. 그럼 이거 주어야 이거지? 이거 동사제. 아무 문제 없죠. 자, 방법을 다루는 철학의 분야. 그게 바로 미학에 대한 더 나은 정의인데 결국 뭐냐? 이거겠죠. 여기도 the way하고 how는 같이 못 쓰잖아. 그지? the하고 how는 같이 못 씁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야. 사물이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수식해서
사물이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인데 어떻게 즐겁게 만드느냐? 바로 경험이 되도록 수동이지. 그지? 누가? 이 목적어가 뒤에 있는 내용의 수식을 받는 거야.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식. 대체 이게 진짜 미학에 있어서의 더 나은 정의가 된다는 거야. 경험 뭐냐? 자, 아까 전에 게르니카의 그림을 보고 우리는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고 와, 어떤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간접적 경험을 하게 하지. 맞지? 그렇게 경험을 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미학이 된다는 거야. 됐어?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답을 찾아보면 자, 제일 먼저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자, 이겁니다.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여기서 이 A는 빼고 B, C 중에 하나를 걸어서 가봐라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그와 같은 정의라고 했습니다. 맞지?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하더라? 이 정의, 앞에 정의 있었지, 그지? 이거 받아가겠지, 그지?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거는 B가 맞겠죠. 맞지? 그리고 마지막을 한번 봐봐. A하고 C 중에 누가 와야 될까? A하고 C 중에서 마지막 결론. 자, 잔인한 전쟁의 모습이 캔버스를 지배하고 있다. 마지막, 철학에 대한 분야는 결국 사물이 사람들을 하여금 경험을 가지게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미학이다. 당연히 얘가 결론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C가 제일 마지막에 와야 돼. 그리고 또 한번 봐봐. 여기서 예술가가 당황스러움과 놀람과 역겨움에 해당한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야. 됐지?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갑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의 작품으로.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스페인 사람들을 도축했다. 도축. 마치 개나 돼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야.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지. 맞지? 항상 영어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그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 순서가. 얘나.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다?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뭐다? C. 이렇게 와야 돼. 여기 보면 이 작품이라 했잖아. 이 작품은 뭐겠노? 당연히. 이 게르니카 작품 봤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항상 고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고리가. 됐나?